환자분 중에 가장 크게 수술하신 분이 계신가요? 한 400? 430? 뭐 440? 이제 그 환자, 제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 제 큰 환자는 400까지 넣은 분도 있고, 420 넣으신 분도 있고, 430 넣으신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크다고 해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400을 넣어도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300을 넣어도 엄청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자체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CC보다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돌출 정도, 그 로우냐, 중간, 미드냐, 하이, 울트라 하이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크게 넣는 거에 대해서 이 집착하시면은 이제 사이즈를 돌출 정도를 크게 하면 되지 CC를 가지고 뭐 몇 CC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일 크게 넣어달라고 하시면 이제 크게 넣지만 한국 사람 체형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 같이 이렇게 크게 넣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1차 수술이 있고 2차 수술이 있는데 가슴에 넣었을 때 이제 그 크게 들어가면은 피부가 당겨지는 우리 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이 조금 들어가면 말랑말랑하죠. 풍선이. 근데 풍선에 바람을 정말 빵빵하게 넣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넣었다. 그러면 풍선을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단단하죠. 이 손가락도 안 들어가게 단단하고 실제로 단단해지면서 거기에 터치가 되면 터질 위험도 있고 마찬가지죠. 실리콘도 크게 넣고 이 가슴이 작은 사람한테 엄청 큰 보형물을 쑤셔 갖듯이 DB로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 가해지는 압력, 텐션이라고 하는데 텐션이 높아지고 자극이 오래 유지되고 가슴 느낌도 안 좋고 이 터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CC나 용량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차 수술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은 또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나중에 바꿨다. 보형물 교체하고 이러면 좀 더 이제 피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수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원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체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 중 가장 크게 변한 사례가 있나요? 이제 가슴 성형과 저는 유방외과 전문이고요. 이제 가슴 성형과 우리 눈, 코 이런 윤곽, 얼굴을 성형하는 이제 목 위와 목 아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슴 성형은 일반 얼굴, 눈, 코를 성형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가슴 성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굴은 그 수술하는 선생님의 취향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미지 이런 거에 많이 따라가게 되죠. 어떤 성형외과 병원에서 똑같이 만들었다더라. 뭐 은우님 을한상 쌍둥이라고 해서 TV에 무슨 미스코리아를 했더니 어느 성형외과에서 만든 후보들이 1, 2, 3등을 다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 선생님의 취향, 그 선생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만 사실 가슴 성형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방리해야 되는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슴 성형 엄청 잘한다고 해서 이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보형물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가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의 개입이 좀 더 적다. 눈, 코에 비해서. 그래서 가슴 성형이 엄청 잘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수술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가슴 성형 엉망으로 한 사람들은 있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가슴 성형이 제자리에서 제 사이즈를 가지고 잘 됐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성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이라는 것 자체는 모유 수유를 해야 되고 추후에 그리고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 보형물이 구축이 생긴다거나 파열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염증 문제, 유방 질환 문제와 겹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우리 유방암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형물 관리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관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다 기억에 남죠. 근데 이제 그 젊은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탈북자 여성분들이 뭐 이유는 또 밝히기 좀 어렵지만 한국에 와서 가슴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결혼 연령이 좀 더 어리죠. 그래서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또 새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입소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많이 유명해져서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유행하는 가슴 모양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 가슴 처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혼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같은 연령대의 남한 여성들보다 가슴에 처짐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결혼하고 분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똑같은 가슴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그 나이대에 20대 초중반인데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남한에 많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넘어오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서 무엇을 선호한다라는 것보다 같은 나이대의 남한 분들과는 좀 다르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